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하셨죠? 그 양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야 각각 1위 후보한테 관련돼 있는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네. 고발사주 의혹과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이죠. 이 두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진 지 2주가 됐는데요. 국정원 개입설에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이 그 대선 판도를 흔들 만큼 파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부풀어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지금 각각 수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국면을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론이 그냥 주장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네. 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줄 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늠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과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나오면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2주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제 수사에 들어간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역시 검찰과 공수처가 이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결론이 반드시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결론을 1차 결론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2주 전에 터졌고요. 네. 2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고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반사 얘기를 얻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상승세. 원래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른바 골든 크로스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미 추석 연휴 아직 안 됐는데 이미 좀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고발사주 의혹 아직 실체가 다 규명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한테 뭘 보냈죠. 그건 지금 거의 물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로 거의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도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떤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밝혀지느냐. 만약에 거기 개입이 있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서 낙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개입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규명이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특별히 밝혀지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군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님 요새 이 신기가 많이 떨어져서 틀리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말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내용으로 옮겨붙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제보자인 조석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남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오가자 이준석 대표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헛된 정치 공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그 신원 있었으면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인데 이강이 그 정책 경쟁을 하는 이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 그냥.
네,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은 당 내에선 홍준표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고 당 밖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후보나 박 원장 두 사람 모두 정치적인 내공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윤 후보를 향해서 건들면 각오하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대응과 공세, 위기 돌파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잘 해명도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아프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발장을 낼 때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말고 또 제3자가 있었다라고 고발장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네. 아니, 기자들이 취재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아이고 이제 홍준표 캠프의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특정이 된 겁니다. 네. 지금 펄펄 뛰고 있죠. 지금 당 안팎의 분위기는 그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어설프게 홍준표 의원 공격을 하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에서 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뭐 하여튼 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성명불상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 얘기를 그 정보원이 어디냐 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마 기자들하고 뭐 일부 제보 뭐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저 뭐 우리가 뭐 실명을 특정한 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요새 뭐 그 신문 방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금방 그게 누구다 이렇게 뭐 이모씨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뭐 저런 문제는 그 규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 공방 차원으로 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 야당이 이제 공수처 수사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 증인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안 앞으로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한번 최 위원님. 그렇죠. 이거야말로 지금 초창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의회에서는 꽤 문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적 파장은 몰고 오지 않았는데 네. 자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지역의 일부 신문 뭐 방송 이런 데에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문제를 삼기 시작했거든요. 뭐 핵심은 이제 조그만 신생업체가 그 시행에 참가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득이 혹시 뭐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간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다. 뭐 이런 게 핵심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거기에 연루돼 이제 성남시가 물론 주관하는 그 사업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의혹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아까 한 2주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벗질 못해서 지속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의혹, 대장동 의혹이 실체가 좀 있거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앞으로 2주 동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우리 저 2주 뒤에 이거 한번 평가해 보기로 하고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보도 이런 것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사실 부동산 시행사 자체가 약간 좀 도박판 비슷합니다. 부동산 값이 확 오르면 거액을 벌기도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습니다. 네. 망하는 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간 영역인데 이것까지 경기지사가 된 그 당시엔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냐 이런 데 대한 의문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해명을 정확히 하다 보면 네. 실체가 뭐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대체적인 네. 그림은 나와 있어요. 그 화천대유라는 그 신생사가 어떻게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1%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배당금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그 계약 관계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또는 이게 그 2015년에 사업 제안서를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 성남의 뜰이라는 곳을 선정을 했어요. 네. 아니 1조 원이 훨씬 넘는 사업을 불과 하루 정도에 다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혹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관여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그 회사의 사업 제안서를 하루 만에 다 들여다보고서 우선협상 대대로 선정했느냐. 이런 걸 비롯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정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성의원 이거는 수사를 좀 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민간 개발을 할 때 지금의 국민의힘 전에 이제 당 이름이 달랐었죠. 그쪽 정치인이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네.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지금도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최근까지 한 7년 정도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그 취업을 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꼭 무슨 뭐 정치적인 공방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면 생각보다 쉽게 뭐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를 8명으로 암축을 했는데요. 깜깜이 방식이라서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서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취재해본 분위기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게 이제 화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중앙선관위에서 이거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도를 못했습니다. 오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1등을 했다. 뭐 이렇게 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네. 오후 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일반 상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겼고 당원 상대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많이 이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준표 쪽이 조금 앞선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어제 오후 분위기입니다. 근데 네. 이건 아무도 확인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할 방법은 없고 양쪽 다 이제 서로 1등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앞으로가 재밌는 겁니다. 이제 당원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지금 오름세죠. 당심도 결국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네. 이렇게 장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후에 뭐 30에서 50까지 올라가죠. 당원. 그렇습니다. 투표가. 당원 비중이 네. 2차 컷오프 때 30%, 네. 또 최종 5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어쨌든 이 윤석열, 홍준표 2강 이제 체제인데 현재로서는 오늘 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차 컷오프까지 이제 총 6번의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이 그 토론회가 양강 구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토론회가 오늘 한 토론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나와서 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조금 봤습니다만은 뭐 팽팽한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굉장히 못했다든지 뭐 문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을 기피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글쎄 뭐 그런 그렇게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입견 같은 것도 뭐 오늘 좀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는 것이 과거의 사례를 봐도 토론회 가지고서 그 지지율이 확 바뀌거나 뭐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론회는 자기 좀 약간 확증 편향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기가 원래 지지하던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그 오늘 이제 저녁부터 해서 좀 그 토론회의 그 성적에 대해서 좀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토론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그 뭐 짤방이라고 하죠. 그걸 네네. 편집해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세균 중도에 사퇴하셨습니다만 정세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때 아니 뭐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게 엄청나게 네. 화제가 됐듯이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캠프 해체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지율 답보 상태인 최 후보의 선거 캠프 해체가 승부수가 될까요? 무리수가 될까요? 승부수라고 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약간 좀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2차 컷오프 4명의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나머지 한 자리를 가지고 최재형, 원희룡 두 사람이 싸우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탈락을 한다면 최재형 전 원장으로선 정말 참 공연히 대선 주자에 나왔다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하여튼 그 저조한 지지율을 뚫고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하여튼 하나 던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네. 뭐 이 돌파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2차 때 4명으로 압축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까지 그래서 뭐 한 4명 정도까지 압축할 수 있는 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는 뭐 나온 그리고 본인의 철학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도 네. 뭐 충분히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1등은 뭐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승부수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을 이제 앞둔 민주당인데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호남 경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과반이 계속 유지되면서 굳히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최 후보. 그렇죠. 그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서 가결이 됐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 전남북 지역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직도 이재명 후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호남에서도. 네. 그런 걸 보면 역시 호남의 관전 포인트도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런 정도의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직 사퇴보다는요. 오늘 그 이른바 친문재인 성향 국회의원 3명이 지지 선언하고 캠프로 들어갔거든요. 홍영표, 김종민, 신동군 이렇게 네. 3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호남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직 사퇴도 그렇고 친문 의원들 지지 선언도 그렇고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끝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라고 봐야죠. 대검찰청 간부가 야당에다가 고발장하고 자료를 넘겼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선거의 영향,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논평했는데 오늘도 그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목마르다.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아직 뭐 분명하게 연관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화천대유, 약간 대장동 개발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뭐 거의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본다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번 대선이 고발 사주와 화천대유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의혹들로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전국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